넌 이제 내 딸 아니다. 영원히. 민두식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거실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는데요. 20해 동안 이 집을 쥐고 흔들던 여자, 민경채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한 문장이 20년 동안 덮어두었던 모든 거짓말에 불을 붙여버린 거였거든요. 오늘 이야기, 드라마 태양을 삼킨 여자 마지막 판을 통째로 뒤집어 놓은 아기 바꿔치기와 가짜 핏줄, 그리고 친엄마의 정체가 한 번에 터져버린 결말편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아니 이게 다 이렇게 이어진다고? 하실 거라서요. 중간에 끊기면 진짜 손해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사건의 시작은 사실 저 유언장 공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비극은 20년 전 새벽에 병원 앞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산통으로 실려온 사람은 루시아였습니다. 눈앞이 하얘질 정도로 아픈 와중에도 배를 부여잡고 중얼거렸죠. 미소야, 우리 딸, 조금만 버티자. 루시아가 직접 하얀 포대기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딸의 이름 첫 글자를 자수로 놓았거든요. 이메이. 그 작은 글자를 보면서 버티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 현장을 공 실장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간그룹 회장의 집사이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여자.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가족 같은 직원인데 속으로는 전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죠. 그와 거의 동시에 또 한 명의 여자가 같은 병원에 있었습니다. 바로 민두식의 공식 딸 민경채. 민간그룹의 후계자 타이틀을 달고 사는 여자였는데요. 그날, 루시아와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공 실장은 스스로도 평생 벗어나지 못할 죄를 저질렀습니다. 루시아가 수술실로 들어가고 경직된 공기가 복도를 메울 때 누군가 허겁지겁 응급실로 들어가려다 멈칫했습니다. 누님, 여기에요. 바로 모태주였죠. 그는 루시아를 돕겠다고 직접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온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응급실 문이 닫히는 순간 모태주의 시야에 이상한 장면이 하나 들어왔어요. 구급차 뒤편에서 누군가 아기를 안은 채 병원 쪽이 아니라 반대편 출구로 미친 듯이 뛰어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새하얀 얼굴,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빛, 손에 꼭 끌어안은 포대기. 그게 바로 공 실장이었죠. 그때만 해도 모태주는 그게 뭔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아, 어디 다른 병원으로 보내나 보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겼는데요. 20회가 지나 그 장면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시간은 흘러 민간그룹의 집안은 겉으로 보기엔 더없이 화려해졌습니다. 민두식은 병약해져 요양병원에 눕게 되었고 그 공백을 틈타 민경채는 사실상 주인처럼 집안을 휘어잡고 있었죠. 그리고 그 곁에서 늘 웃는 얼굴로 서 있던 남자, 김선재. 경채씨, 걱정 마요. 회장님 자리는 결국 누가 지켜야 할지 우리 둘 다 알잖아요. 선재의 미소는 언제나 부드러웠는데요. 속마음에는 오직 하나, 후계자의 자리만이 박혀 있었죠. 그 자리를 확실히 하기 위해 필요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민간그룹의 손녀 세리. 그리고 그 세리의 아빠 자리를 자기 이름으로 채우는 것. 그래서 선재는 세리를 꼭 쥐고 세리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루시아와 문태경을 한 번에 날려버릴 비밀을 쥐고 있었습니다. 바로 20년 전 아기 바꿔치기의 진실. 이 모든 판을 흔들어버린 사람은 의외로 늘 말없이 그림자처럼 서 있던 남자 모태주였습니다. 모태주는 스텔라장의 사람으로 시작했죠. 늘 스텔라장의 옆에 붙어 그녀의 명령이라면 뭐든 해왔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내가 눈 감고 있었던 만큼 이 집이 썩어갔구나. 그런 모태주의 심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건 루시아와 문태경의 몰락 직전 모습이었습니다. 루시아는 딸을 잃은 엄마로, 문태경은 아버지를 잃고 복수만으로 버텨온 아들로 결국 다 잃고 나락에 떨어질 위기였거든요. 선한 사람들이 망가져가는 걸 이제는 더 못 보겠다. 그 순간 모태주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회장님을 빼내야겠어. 그리고 스텔라장 여사님도 버려야 합니다. 요양병원 탈출 작전은 새벽에 시작됐습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모태주, 차갑게 눈을 빛내는 문태경, 그리고 그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는 루시아. 오늘 실패하면 우리 다 끝이에요. 문태경이 낮게 말하자 루시아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끝난 인생이었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끝내보자는 거죠. 그들은 간호사로, 보호자로, 의료진으로 위장해 요양병원 복도를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삑! 병실 문이 열리자 침대 위 민두식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꺼풀은 축 늘어져 있었지만 루시아? 하는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회장님, 이제 그만 일어나실 시간이에요. 당신이 만든 지옥 같이 끝내러 가시죠. 민두식은 그 말에 피식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아직도 착하구나. 그래서 내가 더 미안해진다.
탈출 장면은 말 그대로 아슬아슬했습니다. 순찰 도는 경비, 번쩍이는 CCTV 불빛, 환자 이탈 경보가 울리는 그 순간 문태경과 모태주는 거의 뛰다시피 민두식을 끌고 복도를 질주했죠. 5035호 민두식 환자 이탈, 전 구역 확인 바랍니다. 방송이 터져나왔을 때 루시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들켰어도 상관없어요. 오늘 못 빼내면 우린 평생 후회만 남아요. 결국 그들은 비상구를 통해 요양병원 뒤편에 대기하던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 안에서 민두식이 루시아에게 물었습니다. 넌 왜 나 같은 인간을 구했지? 루시아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아니라 진실을 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돌아가야 가짜들이 자리를 비켜주니까요. 그 시각 스텔라장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요양병원을 탈출하셨대요. 민경채의 떨리는 목소리에 스텔라장은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는 양반이 뭘 어떻게 탈출을 해? 민경채가 이를 갈며 외쳤습니다. 조력자가 있다잖아요. 기가 막혀서 못 해주라고 합니다. 그 한마디에 스텔라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주 내가? 나를 버리고 루시아 편에 섰다고?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모태주가 나타납니다. 예전처럼 고개 숙인 충복이 아니라 어딘가 결심을 끝낸 남자의 얼굴이었죠. 맞습니다, 어머님. 제가 민 회장님 탈출 도왔습니다. 왜? 스텔라장의 목소리는 살짝 갈라져 있었습니다. 배신당한 엄마의 목소리 같기도 했고요. 모태주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어머니를 진짜 사람으로 돌려놓을 방법은 제가 먼저 배신자가 되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이어진 한 문장. 그래서 오늘부로 제가 어머니를 버립니다. 그 말은 스텔라장과 루시아 사이에 겨우 남아있던 오래된 동맹의 끈을 단칼에 끊어버린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탄은 그 다음이었죠. 모태주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20년 전 병원 앞에서 봤던 장면, 이제 다 기억납니다. 스텔라장이 숨을 멈춘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공 실장 기억하세요? 요양병원에 늘 붙어있던 그 여자. 그 사람이 구급차에서 아기를 안고 병원 반대편으로 뛰쳐나가던 걸 제가 봤습니다. 스텔라장의 눈이 차차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루시아 누님은 응급실로 실려가는데 왜 아기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맞춰지더라고요. 루시아 누님이 포대기에 직접 새겨 넣었던 딸 미소의 이니셜이 그날 이후 감쪽같이 사라진 것까지 모태주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손녀 세리는 어머님 핏줄이 아닙니다. 공 실장이 아기를 바꿔치기 했어요. 세리는 루시아 누님이 낳은 아이가 아니라 민경채 씨의 아기였고 미소, 그 예쁜 아이가 원래 어머님의 진짜 손녀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스텔라장은 마치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사람처럼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내 손녀를 죽게 만든 사람이 모태주는 피를 토하듯 대답했어요. 네, 민경채입니다. 이제 퍼즐은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스텔라장은 떨리는 손으로 공 실장을 찾아갔습니다. 공 실장, 민경채 어릴 때 사진 좀 볼까요? 공 실장은 잠깐 멈칫했지만 결국 몇 장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스텔라장은 숨이 막혔어요. 아이 민경채는 지금의 공 실장을 그대로 축소해놓은 얼굴이었습니다. 쌍꺼풀 없던 눈매, 턱선, 입술선까지. 이게 내 손녀가 아니라 저 여자의 딸이라고? 확신이 든 스텔라장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좋아. 그럼 피로 확인해보자. 민셀이 민경채의 머리카락을 채취해 몰래 유전자 검사를 맡겼고 결과가 나오던 날 스텔라장은 검사지를 본 순간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럴 수가. 두 사람은 전혀 혈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호세 말이 다 사실이었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이번엔 민경채와 공 실장의 머리카락, 유전자 결과는 잔인할 만큼 선명했습니다. 친자 일치. 공 실장이 민경채의 친엄마였습니다. 민두식이 집으로 돌아온 건 바로 그 직후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지팡이를 짚은 민두식이 천천히 거실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민경채는 얼어붙었죠. 아버지? 민두식은 어딘가 기분 나쁘게 웃었습니다. 너, 내가 여기 다시 못 올 줄 알았지? 루시아가 그의 뒤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거실에는 문태경, 스텔라장, 모태주, 김선재, 공 실장, 민경채, 세리까지
민간가 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 있었는데요. 민두식은 소파에 앉자마자 박 변호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져와. 봉투 하나가 탁자 위에 놓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와 유언장이 함께 들어있는 봉투. 민두식은 먼저 검사지를 꺼내 들어 조용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세리, 내 소녀 아니었네. 그리고 경채, 너도 내 딸 아니고. 순간 민경채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제가 왜 회장님 딸이 아니에요? 저 이 집 위에서 평생을. 루시아가 그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공 실장이 다 고백했어요. 당신, 그 사람 딸이래요. 민 회장님 핏줄 아니고. 공 실장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죠. 민경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공 실장을 붙들고 울부짖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해요, 엄마. 아니지. 그쵸? 왜 이제 와서 다들 나를 버리는 거야? 하지만 아무도 아니야라는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민두식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경채야, 넌 내 딸 아니야. 이제부터도 영원히도. 그 한마디가 이 집안 20년 거짓말의 마지막 종지부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봉투, 바로 새로 작성된 유언장이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내려갔습니다. 민두식 회장은 본인의 전 재산 및 민간그룹의 지분 전부를 루시아에게 상속한다. 거실이 술렁였고 루시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회장님, 이건 너무... 이런 거... 민두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죄값이다. 가짜 딸한테 앉혀줬던 자리를 뒤늦게나마 진짜에게 돌려주려는 거다. 부담받지 마. 대신 너는 나보다 오래 살아라. 그게 벌이자상이야. 루시아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민경채에게는 더 이상 변명할 시간도 자리를 지킬 명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공 실장과 둘이서 집 밖으로 쫓겨나며 민경채가 울먹였어요. 엄마, 우리 이제 어디가? 비자금 있다며. 그거 꺼내서 새로 시작하면 되잖아. 공 실장은 어색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가 챙겨놨지. 그러려고 했는데 그 비자금 계좌는 이미 김선재가 다 털어간 뒤였습니다. 심지어 횡령 혐의까지 얹어놔서 출국도 불가능한 상태였죠. 그렇게 두 사람은 가방 하나 들고 밤거리로 내쫓겼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그동안 쌓아올렸던 욕망이 박살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곧이어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민경채 씨, 민두식 회장 정신병원 감금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공 실장님 역시 공범으로 동행해 주시죠. 수갑이 채워지는 찰나 민경채는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향해 외쳤습니다. 아버지, 저 좀 봐요. 나 민두식 회장 딸이에요. 아버지 딸이라고요. 민두식의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넌 이제 내 딸 아니다. 다시는 아니다. 민경채는 그 말을 끝으로 힘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스스로도 알고 있었거든요. 욕망으로 삼킨 태양이 결국 자기 인생까지 통째로 태워버렸다는 걸요.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루시아는 세리를 품에 안고 미소의 납골당을 찾아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너무 늦게 왔지? 그래도 이제 내 동생은 내가 지킬게. 세리가 그 옆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언니 자리 뺏고 산 거였구나. 앞으로는 엄마랑 나랑 당당하게 살게 해줄래? 루시아는 세리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 것도 아닌 내 삶을 살아. 엄마 딸로서. 세리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태양을 삼킨 거짓들이 사라지고 비로소 진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느낌이었죠. 민간그룹은 문태경의 손에 넘어가 조금씩 정상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회장실 창가에 서서 도시 야경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는 여기까지. 이제부터는 지키는 일을 해야지. 루시아가 옆에서 웃었습니다. 태양을 삼킨 여자도 이제는 태양 아래 서야죠. 20해 동안 숨겨졌던 진실은 결국 이렇게 세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가짜 딸, 가짜 엄마, 가짜 핏줄은 모두 사라지고 마지막에 남은 건 진짜 사랑, 진짜 가족, 그리고 진짜 이름뿐이었죠. 이렇게 해서 드라마 태양을 삼킨 여자의 아기 바꿔치기와 가짜 핏줄 전쟁, 그 지독했던 결말까지 같이 훑어봤는데요. 이 맛에 막장 드라마 본다 싶으셨다면 영상 끝까지 보신 당신 이미 찐 시청자십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이다 결말, 지독한 비밀 풀리는 이야기 계속 듣고 싶으시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엔 오늘보다 더 어이없고 더 통쾌한 이야기로 다시 올게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 민경채에게는 더 이상 변명할 시간도 자리를 지킬 명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공 실장과 둘이서 집 밖으로 쫓겨나며 민경채가 울먹였어요. 엄마, 우리 이제 어디가? 비자금 있다며. 그거 꺼내서 새로 시작하면 되잖아. 공 실장은 어색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가 챙겨놨지. 그러려고 했는데 그 비자금 계좌는 이미 김선재가 다 털어간 뒤였습니다. 심지어 횡령 혐의까지 얹어놔서 출국도 불가능한 상태였죠. 그렇게 두 사람은 가방 하나 들고 밤거리로 내쫓겼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그동안 쌓아올렸던 욕망이 박살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곧이어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민경채 씨, 민두식 회장 정신병원 감금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공 실장님 역시 공범으로 동행해 주시죠. 수갑이 채워지는 찰나 민경채는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향해 외쳤습니다. 아버지, 저 좀 봐요. 나 민두식 회장 딸이에요. 아버지 딸이라고요. 민두식의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넌 이제 내 딸 아니다. 다시는 아니다. 민경채는 그 말을 끝으로 힘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스스로도 알고 있었거든요. 욕망으로 삼킨 태양이 결국 자기 인생까지 통째로 태워버렸다는 걸요.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루시아는 세리를 품에 안고 미소의 납골당을 찾아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너무 늦게 왔지? 그래도 이제 내 동생은 내가 지킬게. 세리가 그 옆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언니 자리 뺏고 산 거였구나. 앞으로는 엄마랑 나랑 당당하게 살게 해줄래? 루시아는 세리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 것도 아닌 내 삶을 살아. 엄마 딸로서. 세리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태양을 삼킨 거짓들이 사라지고 비로소 진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느낌이었죠. 민간그룹은 문태경의 손에 넘어가 조금씩 정상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회장실 창가에 서서 도시 야경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는 여기까지. 이제부터는 지키는 일을 해야지. 루시아가 옆에서 웃었습니다. 태양을 삼킨 여자도 이제는 태양 아래 서야죠. 20해 동안 숨겨졌던 진실은 결국 이렇게 세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가짜 딸, 가짜 엄마, 가짜 핏줄은 모두 사라지고 마지막에 남은 건 진짜 사랑, 진짜 가족, 그리고 진짜 이름뿐이었죠. 이렇게 해서 드라마 태양을 삼킨 여자의 아기 바꿔치기와 가짜 핏줄 전쟁, 그 지독했던 결말까지 같이 훑어봤는데요. 이 맛에 막장 드라마 본다 싶으셨다면 영상 끝까지 보신 당신 이미 찐 시청자십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이다 결말, 지독한 비밀 풀리는 이야기 계속 듣고 싶으시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엔 오늘보다 더 어이없고 더 통쾌한 이야기로 다시 올게요.